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20년을 행복하게 시작하셨기를 바랍니다.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시차 때문에 오늘이 1월 1일이죠. 그래서인지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될 만한 소식들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진정이 된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7,000불대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XRP는 19센트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리플사와 XRP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아실 법한 에스크로 물량 10억 개가 이제 풀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풀렸죠. 다시 한번 사람들은 또 난리를 내고 있는 상황. 또 10억 개 던진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저번 달 같은 경우는 10억 개가 풀리자마자 다시 묶었는데 이번 달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XRP와 리플사를 조롱하는 많은 짤들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10억 개 같은 경우는 풀릴 때 누구나 그 풀리는 것을 승인을 해줄 수가 있는데 승인하면서 메시지를 남길 수가 있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XRP 커뮤니티에게 XRP 팔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올 정도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팔고 나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더 큰 하락이 오게 되면은 던질 사람들도 있긴 하겠죠. 어디까지나 사고 팔고는 개인들의 선택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과연 이번에 풀린 2020년대 첫 번째로 풀린 10억 개는 리플사가 어떻게 관리를 할지 그런 점들도 이제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12월 2일 바로 10억 개를 다시 묶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리플사가 10억 개씩 시장이 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런 식으로 또 다시 한번 내일 바로 묶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서 XRP 움직임 몇 가지 오늘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로 2억 개가 빠져나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에스크로에서 2억 개가 빠져나간 것이죠. 이제 국내 소식에도 떴습니다. XRP 대규모 이체 440억 원 규모의 리플 XRP가 에스크로에서 리플 지갑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이 녀석을 딱 추적을 해보면은 여기로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2억 개가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후에 또 굉장히 많은 양의 XRP가 빠져나가기도 했었습니다. 2,500만 개, 70만 개, 그리고 2억 5천만 개가 움직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XRP는 움직일 때마다 어디로 가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2,500만 개 확인을 해보시면요. 리플사의 또 다른 지갑으로 움직인 후에 여기에 약 100만 개가량을 더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비트스탬프로 빠져나갔다라고 바로 나와 있죠. 비트스탬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실시간 유동성 파트너이기도 하고 리플사의 게이트웨이이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많은 물량을 들고 있게 됩니다. 주로 이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물량들은 비트스탬프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두 번째로 70만 개 같은 경우도 잠깐 확인을 해봤는데 이 지갑 같은 경우는 들어온 후에 여러 거래소로 물량이 빠져나가는 것을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크라켄도 있었고 코인베이스도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155개, 207개, 259개 이런 식으로 짜잘짜잘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동성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예상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몰라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는 있는데 어떠한 의도로 움직였는지는 100% 확신을 하기는 좀 힘듭니다. 자, 아무튼 여러 거래소들로 흘러 들어간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2억 5천만 개 같은 경우는 펀딩 월렛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지갑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크리스 랄슨이 5,600만 개를 옮겼었던 그런 지갑이기도 한데요. 이거 역시 추적은 가능하지만 어떤 용도로 옮겼는지는 정확히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막말로 갖다 팔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다른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따로 빼놨을 수도 있겠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편입니다. 그냥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리플사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다 헤쳐먹는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절대 믿으실 수가 없겠죠. 그런데 신뢰를 하든 하지 않든 저희가 이런 움직임을 막을 수는 없고 정확히 이들이 무엇을 의도하는지는 마찬가지로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리플사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거나 어제처럼 마티 그랜스팬이 트윗을 남겼고 기자가 그것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바로 잡곤 하는데요. 제가 고질적으로 이렇게 듣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리플사 편을 너무 많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근데 저도 일단은 XRP 투자자입니다. XRP를 사서 들고 있고 저에게 있어서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자를 한 그런 상태인데요. 제가 만약에 리플사를 좋아하지 않고 XRP를 신뢰하지 않았다라면 방송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당초에 말이죠. 리플과 XRP를 다루는 유튜버들이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냥 물린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그냥 단순히 그렇게 가식적으로 리플사를 믿지 않으면서 XRP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방송을 위해서 소식을 찾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방송을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안 좋은 소식들도 전해드리고 리플사가 망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XRP가 굉장히 재미있는 암호화폐이면 사실이기 때문에 방송하는 재미가 있기도 해요. 자, 아무튼 리플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커뮤니티에 가시면 됩니다. 커뮤니티에 가시면은 온갖 날조, 비방에다가 인신공격까지 종합적인 선물 세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분들 중에 한 명을 또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같이 유튜브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저는 제가 믿는 바대로 방송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리플사가 안 좋은 길을 가게 된다 그러면은 제가 스텔라 때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스텔라 처음에 모으다가 좀 안 좋다 싶으니까 털고 나왔고요. 그 후에 가격 하락이 좀 많이 오게 됐죠. 자, 아무튼 좀 이래저래 자질구레한 말이 길어졌는데요. 바로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티 그랜스팬에 관한 것입니다. 어제 마티 그랜스팬이 XRP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 두 가지를 제시를 했고, 그렇지만은 나는 장기적인 전망은 좋게 본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마티 그랜스팬이 XRP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우수한 기술, 강력한 팀, 그리고 XRP가 금융기관들과 정기적으로 거래를 마무리 짓는 아마도 유일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기술력 같은 경우는 뭐 말할 필요가 없고, 강력한 팀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리플사의 보드멤버라든지 경영진의 경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같이 능력 있는 인물들을 끌어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금융기관들과 정기적으로 거래를 하는 유일한 암호화폐, 현재 나와있는 암호화폐들 중에 90% 이상은 자기 거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거 플랫폼 만들고 자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리플사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들이랑 함께 일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암호화폐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협력에 중점을 두고 기존 시스템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암호화폐들, 뭐 체인링크도 예로 들 수가 있겠고, 아이오타라든지 비체인도 좀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부정하지 않고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암호화폐들이라는 소리죠. 자, 그리고 뉴스 BTC에 따르면은 리플사의 온디맨 리퀴디티 XRP를 사용한 송금을 하게 되면은 송금 수수료를 80%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고요. 계속해서 월가 및 다른 금융기관들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춘 리플과 XRP는 비트코인에 비해서 기존 은행 시스템과 통합에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향후 XRP 수용 확대에 긍정적임을 시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파트너십 체결한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XRP 사용처들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긴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기사들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어제 나왔던 소식이긴 한데 국내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리플사가 XRP 누적 판매액이 12억 달러에 육박한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많은 XRP를 판 것은 사실이고 아직도 더욱더 많이 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는 다만 잘못된 부분들은 이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적은 금액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리플 측의 해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만 보면은 정말 사기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문맥상 데이빗 슈왈츠는 리플사 창립 초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벤처 캐피탈부터 받은 지원 금액이 2억 9,400만 달러 수준이었고, 그때 당시 XRP를 팔아가지고 모은 돈 같은 경우는 이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그런 액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 말을 와전을 시키고 단어를 바꿔가지고 이때 당시 판 XRP 금액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판 XRP 금액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이 딱 이것만 보면은 리플사들 사기꾼이다 라고 말 나오겠죠. 그리고 리플 측의 해명이 아니라 데이빗 슈월츠가 개인 트윗으로 남긴 겁니다. 누가 물어봤나 보죠. 그래서 개인 트윗으로 그렇다라고 답변을 해준 것인데 그거를 물고 늘어지면서 지금 난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 말 한마디를 편하게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XRP를 많이 판 것은 사실이고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 판매량을 굉장히 줄인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증권 문제와 더불어가지고 리플사가 가진 최대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조심스럽게 리플사가 들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나 라는 생각 하기도 합니다. 사실
자, 그 다음에 리플사의 수석 부사장 마커스 트레처가 이야기합니다. 아시아 경제 체제는 향후 디지털 경제 시장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 내년 주문형 결제에 대한 고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아시아 위주의 디지털 혁신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또 분산 원장 등 솔루션은 혁신을 가속화하는 도구가 될 것. 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진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기타오 회장이 리플 아시아 쪽에 계획이 되고 있는 네트워크들만 연결이 돼도 완성이 돼도 전체 리플 네트워크의 거래량 중에 무려 50%를 아시아 쪽에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빨리 이런 부분들이 완성이 돼가지고 XRP 가격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또 다른 기사, 바로 멕시코의 XRP를 활용한 송금이 볼륨상 최대치를 다시 한번 돌파했다라는 그런 작은 소식입니다. 살짝 돌파했어요. 살짝. 아무래도 연말을 맞이해가지고 멕시코 쪽으로 돈을 송금하는 그런 회사나 개인들이 많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다른 지역 필리핀이나 호주에 비해서 월등한 송금량을 자랑하고 있는 멕시코입니다. 자, 2020년에는 더욱더 많은 신기록 세워줄 수 있기를 또 고대를 해봅니다. 아직도 암호화폐 시장은 초기이고 리플사의 사업 마찬가지로 시작 단계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 마무리가 될 때까지 영상 재생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광고가 끝날 때까지 틀어줘야 저에게는 도움이 되고요. 한 분 한 분 도와주셔가지고 오늘도 토마토 농장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감기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